이제 6번째죠. 6번째는 이제 글로벌로 나가 볼게요. 우리 NCS 기반으로 신글로벌 노동 환경 구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 취업도 하고 또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오고 점점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이제 인구 수가 줄기 때문에 외국인이 또 우리나라 국민으로 되는 날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만큼 이 글로벌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청년들이 해외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해외에서는 이 사람의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다만 뭐 스카이를 나왔다, 어느 대학을 나왔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이 있을 뿐이지 정말 이 분야에서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자료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과 이제 자격을 상호 인정할 때도 과연 어떤 능력을 이 자격을 통해서 갖췄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대요. 그래서 이제 NCS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자격으로 보여줘서 이 정도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니 당신네 나라 가서 특별한 자격 시험 없어도 인정해 주쇼 뭐 하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자, 국가 간 자격, 기술 등을 연계하고 상호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NCS의 능력 단위 기반으로 자격 상호 인정을 세계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글로벌 노동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인력들을 도입할 때도 뭐 지금 3D 업종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피해야 하는 그런 3D 업종에 외국 인력이 가지만 향후에는 조금 고급 인력들도 이제 수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턱대고 데려올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해가지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비대면 IT 기반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또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는 이미 코로나19 이전보다는 국내의 많은 석학들이 고용시장의 변화라든가 일자리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미래학자 이 자크 아탈리라는 사람은 이제 미래 직업이 굉장히 현재 아주 유망하다는 직업이라고 해도 10년 후에는 싹 사라진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서 신개념어를 만들었는데 인류학자들은 인류가 이성인에서 공작인의 단계로 변모했고 또 현대에 이르러서는 창조인의 단계로 전이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호모 노마드라는 것은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파괴와 창조를 거듭하는 창조인의 전형으로 21세기를 열어갈 인간형이라고 합니다. 특히 정보 기술을 갖춘 디지털 노마드를 필두로 인력의 글로벌 이동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해요. 앞으로 많은 국가들은 경제 위기에 처하게 되고 또한 저고용, 그러니까 이제 고용률은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옛날에는 막 성장하는 시기에는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도 있고 우리가 뭐 대학만 졸업하면 막 취업도 하고 했는데 일단 성장도 줄고 성장이 줄기 때문에 고용하는 그런 일자리도 굉장히 줄고 뭐 등등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 개발과 고용의 미스매치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또한 국가별 자격, 교육훈련은 이제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EU로 통합이 되고 있지만 폴란드, 체코, 헝가리 이 사람이 운전 자격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도 인정해주고 저기서도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야 그나마 EU라는 개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공통적인 그런 능력으로 인정을 해야만 뭐 이 나라에서도 인정한 것을 저 나라에서도 인정하고 할 수 있도록 하듯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글로벌화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배운 자격이 저 나라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그 안에 컨텐츠가 이제 NCS로 활용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옛날이지만 아셈 컨퍼런스에서 정말 능력에 대한 표준을 조화롭게 하자라는 그런 이제 컨퍼런스도 이루어진 적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NQF라고 해서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지금 방금 얘기한 EU 안에서 European Qualification Framework, 이게 메타 프레임 관점에서 국가 내 노동 시장이 서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제 취업을 하려면 이 사람의 능력을 어느 정도의 판단 기준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NCS가 있기 때문에 이제 되는 거거든요. 또 호주 같은 경우는 인근 국가인 뉴질랜드 뭐 노동 이동량이 많아서 호주 내부의 이 AQF라고 해서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인문 교육과 이 직업 자격들이 서로 연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AQF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국가를 넘어서 뉴질랜드와 인적 교류를 할 때도 이것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Employment Permit System에서 EPS라고 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지금은 조금 3D 업종으로 낮은 미숙련 노동자에 포커싱 됐다면 앞으로는 보다 더 기술 인력을 수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서로 노동력 이동하는 데 있어서 이런 SQF NQF 이런 게 굉장히 활용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WRL 그러니까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티벳 국제 대회에서 이 월드 레퍼런스 레벨이라는 국제 교육 지침이 있다는 거예요. WRL 이 툴을 보면 이 친구는 자격증은 몇 점, 크리덴셜 뭐 어디서 이제 인정받은 인정서는 몇 점, 뭐 어디서 받은 학점은 몇 점. 그래서 이 친구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구나라고 국가 차원에서 인정한 거를 갖고 다른 나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유네스코가 주도해서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학습 관점에서 직업 영역 외에 교육훈련 모든 수준 및 영역을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는 스킬, 직업 자격, 뭐 학력, 비형식 학습 결과 같은 것도 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간 자격 상호 인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이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을 연계하는 이런 대표 기제로서 NCS뿐만 아니라 NCS를 통한 자격, 또 그냥 뭐 장롱 자격이라고 해서 자격증만 많이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격을 따면 노동시장에서 이 친구는 이 정도의 능력이 있구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이 효용성 제고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국가 차원의 자격에 대한 상호 인증을 하는 데 있어서도 NCS는 매우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